명언 속 인생. 레프 톨스토이 편. 모든 사람은 인류를 바꾸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82살의 노인이 촛불 하나를 들고 자기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과 주치의만 데리고 그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저택을 뒤로하고 걸어나갔습니다. 그 노인은 러시아 최고의 대문호였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쓴 사람. 전 세계가 그를 존경했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를 성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82살의 나이에 한밤중 집을 나와야 했을까요? 그리고 열흘 뒤 그는 이름 없는 시골 기차역의 역장 관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바꾸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인류를 향한 사랑을 설파한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와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설을 오늘 들여다보겠습니다. 1828년 9월 9일 러시아 야스나야 폴야나의 광대한 영지에서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가 태어났습니다. 백작 가문이었고 수백 명의 농노가 딸린 땅을 소유한 대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어린 시절은 상실로 시작됐습니다. 2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9살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모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부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청년 톨스토이는 방황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중퇴했고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졌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 시절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평생 이어진 이자기 성찰의 습관이 훗날 그의 문학과 사상을 만듭니다. 1851년 23살의 톨스토이는 형을 따라 카프카스로 갔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크림 전쟁에 참전해 세바스토폴 요새에서 싸웠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경험이 그를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1862년 톨스토이는 18살 소피아 베르스와 결혼했습니다. 톨스토이는 34살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소피아는 지적이고 유능한 여성이었고 톨스토이의 작품을 정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1869년 전쟁과 평화가 완성됐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5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는 방대한 소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원고를 손으로 7번이나 옮겨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의 악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1877년에는 안나 카레니나가 완성됐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쓸 때 톨스토이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가정이 훗날 가장 불행한 가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13명의 자녀를 낳았고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 톨스토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부유했고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어느 날 문득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으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 질문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몇 년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다고.
톨스토이는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과학에서, 철학에서 찾으려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보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삶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일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소설가가 아니라 사상가이자 종교인이 되려 했습니다. 이 변화가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심한 톨스토이는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사유재산이 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광대한 영지, 그것은 농민들의 노동을 착취해 얻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나눠주려 했습니다. 생활 방식도 바꿨습니다. 백작이 농부의 옷을 입고 직접 밭을 갈았습니다. 자기 신발을 직접 만들어 신었습니다. 고기를 끊고 채식을 했고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비판했고 어떤 폭력에도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톨스토이의 글을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톨스토이의 사상이 스며들었습니다. 훗날 마르틴 루터 킹에게까지 이어지는 사상의 계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톨스토이를 파문했습니다. 국가는 그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너무 커서 아무도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를 감옥에 넣으면 러시아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변화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은 아내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권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것은 신념이었지만 소피아에게 그것은 자녀들의 생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일기를 몰래 읽었고 톨스토이는 아내가 읽지 못하도록 일기를 숨겼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추종자들을 증오했고 그들이 남편을 자기에게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체르트코프라는 제자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에게 저작권을 넘기려 하자 소피아는 격노했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다툼은 극심했고 온 집안이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았고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사랑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두 사람의 비극이었습니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톨스토이는 마침내 집을 나왔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자신을 찾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대로 소박한 사람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82살 노인의 몸은 여행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열이 오르고 폐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시골 기차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역장이 자신의 관사를 내주었고 톨스토이는 그 낯선 방에 눕혀졌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기자들이 그 작은 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문호가 시골역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소피아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방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가 흥분하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소피아는 창문 밖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48년을 함께한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봐야 했습니다. 1910년 11월 7일, 톨스토이는 그 역장 관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바꾸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를 바꾸려 했고 자신도 바꾸려 했습니다. 백작이 농부의 옷을 입었고 부자가 재산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 노력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매일 얼굴을 보는 한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톨스토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대한 이상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끝까지 이해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유언대로 야스나야 폴랴나의 숲속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그냥 흙무덤이었습니다. 어릴 때 형이 이곳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초록 막대기를 묻었다고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에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의 무덤이지만 이름조차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9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스나야 폴랴나를 지키며 남편의 원고를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와 48년을 살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류를 사랑했지만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소피아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인류를 바꾸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